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제4장 지역사회복지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목차입니다. 1절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 2절 사회교환 이론과 사회 구성론. 3절 구조기능론과 권력 관련 이론. 4절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 5절 사회자본 이론과 사회연결망 이론. 좀 이론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지겨울 수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겹지 않도록 강의를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역할과 활동은 더욱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나 관점이나 모델이나 접근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사의 그 시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나 변화를 위한 지침 및 개입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각 이론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표와 개입 방법이나 대상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이 뒤섞여 있으며 그 욕구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는 과정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실천의 분석 틀과 개입 방법의 틀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 연관된 이론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며 구체적인 실천 모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관련 이론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다양한 하위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외부 체계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는 어떤 관련을 맺는지, 그리고 힘의 구조와 분산은 지역사회 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를 하는지 등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관련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장에서 살펴볼 지역사회 실천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은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 그리고 사회교환 이론, 사회구성론, 그리고 구조기능론, 권력 관련 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자본 이론, 사회연결망 이론 등입니다. 오늘은 정말 지역사회 실천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책은 97페이지입니다. 사회체계 이론.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이 정립한 체계 이론은 사회를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전체로 보며 전체로서의 지역사회와 다양한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이런 어떤 부분들의 체계가 이걸 전체로 이루는 것을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체계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 그리고 구성체, 집합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체계는 구성 부분들을 초월하여서 하나의 특수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집합체로서 가족이나 조직, 지역사회, 문화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이 강조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내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사회체계가 강조하는 경계에서 외부 환경과 구별이 되는데 그 경계 내의 하위 단위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상호 관련되어 있고 단일 실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계지어진 일련의 상호 관련 활동들에 초점을 두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더욱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경계란 일종의 테두리로서 체계와 체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류의 특징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체계의 독특성 혹은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내 또는 지역사회 간 경계 분석에 도움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는 경계의 개방 정도에 따라서 보다 큰 상위 체계와의 의사소통과 환류에 영향을 받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파슨저가 강조한 4가지 지역사회의 기능 정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회체제 유지와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환경의 요구에 대한 수능 그리고 목적 달성 등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 등이 있는데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제의 형식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공통적인 가치나 행동의 전선과 같은 사회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통합기능은 지역사회의 가치와 특정 행동 유형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하위체계 간의 알력과 갈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통제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능기능은 지역사회의 기능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획득과 연관된 지역경제체계의 능력을 의미를 하며 네 번째, 목적 달성 및 기능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성취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넷째,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지역사회를 이해를 할 때 지역사회는 하나의 사회체계이기에 지역사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학교나 종교, 가족,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시민단체, 문화나 경제단체 등의 수많은 하위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위체계들은 서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거나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합하여서 집단을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하위체계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내 각각의 하위체계들의 기능을 1. 지역경제 관련 체계의 기능은 생산과 분배, 소비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2. 가족이나 학교 및 교육체계와 종교단 체계는 사회화 기능이 3. 지역행정조직과 사법체계, 종교단체 등은 사회통제 기능이 4. 지역 내 공식, 비공식 모임들은 사회참여 기능이 5. 공적 사회복지조직과 비영리조직, 비공식 지지망 등은 상부상조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회체계 이론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큰 상위 체계로 이해를 하고 지역사회를 하나의 큰 상위 체계로 이해를 하고 체계의 각 하위 요소들 이렇게 비공식적인 지지막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족 그리고 종교 이런 등등의 하위 구성 요소들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작용. 또 이렇게도 상호작용을 하겠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체계 내의 한 부분의 변화는 상위 체계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상호 체계가 잘 연결이 되면 전체의 지역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굉장히 활발한 지역사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면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때요? 지역사회는 굉장히 소통되지 않는 서로 이렇게 기능들이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딱딱한 기능들이 사회적인 기능이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상위 체계인 지역사회는 일정한 조정과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다원의 적자생존 법칙에 뿌리를 두고 발달한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중요시한 이론입니다. 환경과 생물을 중요시한 이론인데 생물과 환경이란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양자는 동시에 일체적으로 보며 인간과 환경은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교환작용의 결과로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은 교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째, 생태체계로는 인간은 환경의 상호작용을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지향할 때 비로소 인간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둘째, 생태체계 이론은 인간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적인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여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생태체계 이론은 지역사회의 체적인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팎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지역사회의 체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팎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 변화가 지역사회의 인구 밀도나 하위 인구층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응은 제한된 지역사회 자원 획득을 위한 집단 간 경쟁을 유발하여서 지역 주민들을 기득권 계층과 소외 계층으로 구분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태체계 이론은 지역사회의 인구 발달과 변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생태체계 이론은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되며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특징이나 상호 접촉 빈도나 그리고 접촉의 성격이나 교환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 의존성 정도 그리고 도덕적인 통제 정도, 인구 밀도와 스트레스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을 다시 한번 보면 생태체계 이론은 다원의 적자생존 법칙에 뿌리를 두고 발달한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중요시한 이론이며 생물과 환경은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양자는 동시에 일체적이라고 보며 인간과 환경은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교환작용의 결과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사회체계이론이 시사하는 점인데,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관련을 해서 사회체계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첫째는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 현상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체계이론은 지역 내 집단 간의 경쟁 및 질서 형성 과정이나 집단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과 개입 방안에 대한 모색, 그리고 주거 상태, 지역 인프라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셋째, 생태 체계이론은 특정 계층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화나 소수 집단의 격리나 그리고 빈민화, 비행화 등과 같은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나타난 다양한 집단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희 창원시 여창구 동원 모암 1구 마을은 그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5억을 받고 저희가 그 마을의 변화를 저희가 모색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시골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이렇게 좀 비행할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위험해. 불특정 다수들이 우리가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CCTV가 없어가지고 이제 폭행을 한 사람을 잡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마을에 CCTV를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비춰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생태체계이론의 한 분야입니다. 잠시 마우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실천과 관련해서 생태체계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생태체계이론은 지역사회 현상을 시간적으로 공간적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생태체계이론은 지역 내 집단 간의 경쟁 및 질서 형성 강정, 그리고 생태체계이론은 특정 계층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에 빈민화, 비행화 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회교환이론과 사회 구성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환이론은 사회적 물리적인 자원의 균형 있는 교환을 상호작용의 근본 형태로 파악을 하여서 인간의 행동에는 항상 비용과 보상이 따르고 자신의 사회적인 자산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보상과 이익의 최대화와 처벌과 비용의 최소화와 관련된 인간관계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서 출발을 하며, 인간의 행동을 타인과의 보상이나 이익 교환의 과정으로 보는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사회적인 행동을 사람들 사이에 교환 자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봅니다. 사회교환 이론이 강조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교환 이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환 과정에서 돌아올 보상과 지급해야 할 비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집이 지금 이제 시골에 하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만약 도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택을 살고 있으니 제가 주택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입니다.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요즘은 향토방이 있으니 연기가 솔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앞으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좁은 길, 경운기 정도만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 집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2차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상을 최대한 이 집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나는 조그만한 돈을 들여서 집을 샀지만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다.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교환 이론에서 교환 이론의 권력 분석을 추가하여서 교환 이론으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에서 교환 이론의 권력 분석을 추가하여서 교환 이론으로 재구성하였는데 블라우가 관심을 가진 것은 교환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상호간의 유대관계에서 갈등 또는 불평등의 관계로 변화되는가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상의 차이를 호혜성과 시혜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호혜성은 양자의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작용하게 하여서 상호 신뢰로 발전을 하게 만드는 것이며 시혜성은 권력이나 지위에 의한 차별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교환 이론에서 지역사회는 교환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조직된 집합체들 간의 보상교환 관계에서 갈등이나 분화나 통합의 과정이 반복되고 유형화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교환 이론에서 지역사회는 교환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조직된 집합체들 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이제 시골에 있는데 그냥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집만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누군가의 지금 갈등은 이 땅을 길을 내려고 하는 이 분들과의 이제 관계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조합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조직된 집합체들 간의 보상교환 관계에서 갈등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조직된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이 길을 내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조합을 탈회를 하고 따로 분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보니까 통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집이 들어가고 그런데 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는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2억을 준다라는 식으로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통합해서 우리가 뭔가 의견을 조율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교환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조직된 집합체들 간의 보상교환 관계에서 갈등이나 분화나 통합의 과정이 반복되고 유형화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리고 넷째, 사회교환 이론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교환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차원의 교환 자원으로는 상담이나 지역 중심의 서비스나 기부금이나 재정지원 그리고 정보, 아이디어, 정치적인 영향력, 의미나 힘, 유순한 행동을 포함하는 유형, 무형의 자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교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그 지역에는 또 어때요? 지역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나름만의 지역사회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은 교환의 장에서 이루어지더라. 다섯째,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지역사회 문제가 교환관계의 단절이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회교환 문제가 만약에 소통이 잘 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길을 내는데 이 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서로가 이 업자와
이 집주인과 소통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나 집단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나 또 집단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힘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이들로부터 복종과 지위를 얻고 반대급부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기에 교환 자원이 부족이나 고갈 상태에 빠지거나 가치 저하의 현상을 보일 때 지역사회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교환 이론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나름은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태 체계 이론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람과 환경이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환작용의 결과로 보면 되고, 사회교환 이론은 우리가 사회적 물질적 자원의 균형 있는 교환을 상호작용의 근본 형태로 파악을 하여서 인간의 행동에는 항상 비용과 보상이 따르고 자신의 자산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본다고 하였습니다. 자,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구성론은 2교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